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4%, 코스닥은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좀 더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순매수를 많이 했었던 이 전기 전자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 이렇게 오늘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화학 철강 업종 이쪽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이런 업종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의 큰 손이고 마땅하게 외국인들에게 대적할 만한 수급적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게 되면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던 주식들이 몇몇 세력들에게 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가를 올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저렇게 살 수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눌러주고 이렇게 사가야 물량을 모아가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럼 지금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좀 차익 실현해서 좀 물량 늘리기 관점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이렇게 일이 잠시 쉬는 동안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이쪽도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급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좀 더 크게 바라보게 되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뭐든지 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돈이 없을 때는 좋지 않은 뉴스밖에 없죠. 거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주식 가격도 하락하고 또 여기저기서 파산 이야기들도 들려가지고 오고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들만 계속 연일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싸게 매수한다고 하면은 돈이 줄어들었을 때, 거품이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뭐 차익 실은 우리가 뭐 생각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계속 뭐 기본적으로는 물량을 모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르게 되면은 이렇게 수급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차익 실현도 하고 서로 매집해가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순환 매매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계속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뉴스가 있습니다. 중국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월달이죠. 물가 상승률이 0%입니다. 0%. 지금 다른 나라는 난리죠. 호주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고, 또 그리고 저기 캐나다도 올렸고, 영국은 0.5%나 올렸습니다. 물가가 지금 높아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뭐 북유럽 스웨덴도 올렸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 또 미국도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부 다 기준금리 올린다고 난리인데, 중국은 지금 이 물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좀 멀리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럼 중국이 이만큼 안 좋았을 때가 있는가? 이 0%를 기준으로 해서 딱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0%가 된 거예요.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고, 그럼 그 이전에는 코로나 때 좋지 않았지요. 또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좋지 않았고, 뭐 그 이전은 한참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마땅하게 지금 앞날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중국의 그 소비 시장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원자재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무기로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비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인구가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중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원자재 뭐 그 생산이 많았는데, 이건 선진국의 자본 그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환경 문제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좀 그런 걸 감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이거 자원을 무기로 삼아 버리니까 지금 이게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 히토류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2018년도만 해도 중국이 한 90% 넘게 공급을 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한 70% 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지금은 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자꾸 저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중국이 뭐 탈중국을 좀, 중국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추기는 게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한 해 졸업생이 1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다 취업을 시켜요. 저런 아마 다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중국의 공장이 많아지고 막 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탈중국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럼 중국의 리스크가 많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이 이제 집권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이념에 따라서 뭐 때려 죽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뭐 제품이 나빴어요?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갖다가 하나의 핑계거리를 삼아서 자국 산업을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갈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저렇게 때려 빵가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만 그러느냐?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엔터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3천억 벌금 맞았다. 뭐 이걸로 이제 뭐 일단락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국에 지금 공장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탈중국이 아마 계속 가속화되면 될수록 중국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사람들은 결국은 아마 길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국 이외에 다른 쪽으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발을 빼기는 어렵지만은, 점진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자꾸 낮춰서 다른 시장을 갖다가 어떤 대체 시장을 찾아가는 게 우리 기업한테도 뭐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굉장히 다급하다 이 이야기고, 또 이제 옐런이 중국 갔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뭐 그거와 맞춰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옐런이 당장 방문한다고 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는 상황이 좀 어려웠는데, 그 성과보다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화 채널을 하나 열었다라는 거. 그 주기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이라서 가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것은 중국이 했던 규제죠. 미국이 중국한테 했던 규제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규제 대항해서 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 이번 같으면 뭐 갈륨, 게르마늄 이런 거 수출 통제 같은 거, 그걸 갖다가 중국이 이제 하나씩 푼다. 푼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과 대화할 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중국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중국이 미국에 했던 규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푼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대화를 할 만한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만남이 잦아질 거고, 미국도 사실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뭐 멀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규제를 좀씩 풀어 나간다 그러면은 돈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다시 훈풍이 좀 불 수가 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앞으로 나오는 기사는 중국이 미국한테 했던 제재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만약 푼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7월 13일 날 결정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경고 그 사태, 정부에서도 계속 나서서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실이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한국은행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갖다 올려버린다.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많이 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우려해서 올려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욕도 많이 들어먹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동결 아마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동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7월이 되면 아마 기준금리 차가 이렇게 2%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외환시장을 봐야 됩니다. 아직은 외환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한 며칠 또 관망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외환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또 우리 골치 아파요. 주식 시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환 시장 움직임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위기는 진정이 돼가고 뭐 앞으로도 괜찮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이 키 포인트는 일단 중국이 미국보다 더 어렵다는 거고 중국이 먼저 액션을 취할 상황이 크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가 이번 달을 계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과연 그 돈 흐름이 어떤가 요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멀리 보게 되면은 여튼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 우리가 물량을 계속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딱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반도체 종목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실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계속 봐서 아시겠죠? 지금은 이 평범한 구간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 탐욕 둔화구간까지 꽤 갔었잖아요. 갔다가 그 이전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오르는 동안 이렇게 갔었어요.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좀 되돌아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들 보면 특히 이렇게 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 반전 이런 신호들 있죠.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줄여갔다가 다시 최근에 보면은 세력들 오늘도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좀 있잖아요. 저는 거 우리가 연구해보고 좀 관심을 가져보면 됩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호텔 신라가 있어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적으로는 하락입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자력 갱생해서 올라올 때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평범인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언제쯤부터냐면은 이때부터 있죠. 이때부터 작년 한 10월 좀 경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세력들이 현재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수급 분석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면은 이 한전기술 보면은 여기는 좀 더 늦네요. 이때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물량을 매집했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걔들이 물량을 매집해 가면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던 주식들이 일부 세력들한테 몰린다고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고 수급입니다. 그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력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평범이죠. 세력들이 반드시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예요. 호가를 높여가면서 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그러면은 이 종목 한번 들여다보면 화성 코퍼레이션 들여다보면은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때부터 지금 들어왔죠. 들어와 있잖아요. 안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안 빠져나갔죠. 그럼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그리고 모토닉이란 이 종목도 보면 상승 추세 평범인데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안 빠져나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겠죠. 모토닉 같은 경우도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세력들이 이때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안 빠져나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돈 흐름을 보고 쭉 따라 들어가면은, 외국인들 그 투자는 돈을 담보로 가게 되면은 좀 안심이 되죠. 소문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과학적으로 좀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분명히 걔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뭔가 보고 들어왔다 이면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반드시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기업이 향후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봐서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그걸 제시를 해줍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돈을 넣었을 땐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걔들 생각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걔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력들이 투자해서 들어가는 것은 뭔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도 납득이 된다. 왜 이 모토닉이란 이 회사에 왜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는가, 언제부터 투자를 했는지 쭉 정리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충분히 근거 있다. 그러면은 나도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시장이 지금 현재 쭉 보니까 조금 순환 매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올랐던 이 전기전자나 이런 업종들 조금 팔아서 현금을 좀 챙기면서 조금 쉬어가고, 또 그동안 이렇게 매집을 못했던 이런 종목들 매집에 가는데, 결과적으로도 나중에 또 이 종목이 끝나고 나면은 이 종목 뭐 계속 끊임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아직 초기라서 괜찮은데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의 돈은 순환 매매하면서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 세력들로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몇 종목 봤는데 실제 세력들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 아주 크게 보면, 진짜 아주 큰 걸 보면은 돈이 늘어났을 때, 최고조로 늘어났을 때, 이때는 모든 경제 관련 뉴스들이 전부 다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이고, 돈이 줄어들었을 때는 돌려막기가 안 돼서 여기저기 사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파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이건 아주 큰 이야기이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종목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세력들이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흘러 들어가는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 세력들은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분명한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투자를 했는지는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유는 있을 거고 우리가 찾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납득이 된다.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보고 시기를 봐서 내가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도저히 나는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투자를 하는 게 책임지는 투자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자기 실력으로 계속 수익률을 내야 나중에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계속 이제 승승장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무 밑도 끝도 없는 뭐 소문에 따라서 누가 해준다더라, 뭐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은 남는 거는 정말로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결과적으로는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려고 하면은 공부 빡세게 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길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